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답게 우리 내경 프로그램을 한번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 내경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겠고요. 가공 순서는 여러분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순서가 꼬여버리면은 가공할 때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겠고, 그러면 가공의 우선순위는 뭐냐? 힘을 많이 받는 가공부터 진행합니다. 힘. 그러면은 가공 중에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 드릴 가공. 이게 힘을 제일 많이 받아요. 드릴 가공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드릴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 드릴이 안에 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기계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어떤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약해요. CNC 선반이 여러분들이 힘이 강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힘이 약합니다. 범용 선반보다 힘이 약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작업자 같은 경우에 드릴 가공을 CNC 선반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CNC 선반에 드릴 가공을 했더니만 그 드릴 중에 척이 멈춘다는 거죠. 힘이 딸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요즘 장비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런 현상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릴 가공은 그냥 범용에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황삭, 정삭, 그 정도만 이제 CNC 선반에 작업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했죠. 근데 또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드릴이라든지, 아니, 널링 같은 걸 손쉽게 하더라. 그거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게 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드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널링 같은 거, 또 드릴 같은 경우는 큰 파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CNC 선반에 작업하는 건 비추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삭은 외경과 내경 이렇게 이제 진행하실 거고요. 정삭도 마찬가지로 외경, 내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홈은 보시면 외경만 있죠. 그 다음에 나사도 외경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여기 교육원에 와가지고 잠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따가 프로그램 짜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도면을 수정을 해서요. 내경에다가 홈과 나사를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 제품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못따기 좀 추가시킬게요. 일반 못따기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C0.5 정도. 일반 못따기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직각 부분, 직각. 모서리가 직각인 경우 거기에 일반 못따기를 주겠다는 거죠.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뒷부분 A면 깎을 때 많이 주면 되겠네. A면. 홈은 생략할게. 홈 부분은 못따기 주는 거 생략하고, 그 뒤에 A 부분만 못따기를 주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양면 가공이나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면 가공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 진행하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양면 가공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또 잊어먹을 거라 예상되는데, 양면 가공의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이미디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양면 가공의 이제 기준 잡는 부분이 이제 경계선. 이 양면 가공의 경계선은 조립되는 그런 현황이라 해야 되나요? 조립되는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경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내경을 잠깐 보세요. 내경 도면을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 지금 부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그냥 외경, 이거 생략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제품을 깎아다 치고, 그 내경 형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 대각선, 수평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그러면 이 안에 분명히 제품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형상이 있다는 건.
그러면 제품이 이제 조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 축이 조립이 된다. 근데 축이 조립되는데, 봤더니 이 부분, 파이 50 부분과, 그 다음에 파이 40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밀공차로 들어가요. 정밀공차. 뭐 100분의, 거기 플러스 100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축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조립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경우가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제품은 이런 형상일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이렇게. 축이 이쪽 방향으로 끼어 들어가면서 이쪽 두 개의 외경 파이에 정밀공차로 조립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깎으셔야 돼요, 한 방향. 사실 이쪽 A면 깎을 때 이 작업은 드릴 작업밖에 안 하는 거예요, 드릴 작업. 드릴 작업만 하는 거고 나머지 황삭 정삭은 반대쪽에서 마무리 지셔요. 그렇게 가공을 하셔야지 조립이 됩니다. 동심도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조립도를 봤더니 조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축이 이렇게 테이퍼까지만 조립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허공, 그냥 형상일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양면 가공을 하셔야 돼요. 양면 가공. 그래서 A면 깎을 때 이쪽으로 파이 40까지 다 깎아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깎을 때 테이퍼까지만 깎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면 가공을 나눠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고 찾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립되는 현황, 조립되는 그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도면이라든지 설계 도면이죠. 그거를 잘 보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맨날 했던 얘기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기능반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범용 선반이라든지 시인 선반을 무지하게 그 제품을 가지고 훈련했는데, 연습을 많이 깎은 거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배우는 입장이었고, 그냥 CNC 선반과 범용 선반 기술 배우는데 그냥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면 보는 거는 무시했어요, 사실. 도면 보는 거에 관심은 없었어요. 도면 보는 거라든지 뭐 CAD라는 이런 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그때 못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진짜 가공만 할 건데 왜 내가 설계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 소프트웨어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반감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점점 교육을 하다 보면서, 아니면 이제 설계 쪽으로 제가 이제 접하게 되면서 느낀 게, 이런 도면을 잘 볼수록 덩달아 이 가공 실력도 향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공정 설계 같은 걸 잘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설계 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기초 설계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 소프트웨어 툴, 그러니까 뭐 CAD라든지 아니면 3D CAD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가공할 때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너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던 방식대로 A면과 B면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나눠서 할게요. 두 번째 개념으로 보고, 먼저 A면 깎을 때는 외경 직경 78 깎고요. 내경 직경 40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B면 할 때 나머지 부분, 외경 같은 경우에는 뭐 황삭, 정삭, 홈, 나사까지 해서 나사까지 하고, 그다음 내경은 파이 50까지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뭐 홈 나사를, 내경 홈 나사를 추가시키겠다 그러면은 이제 A면에다가 추가시킬 거예요. A면에다가 홈과 나사를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내경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A면. 다 여러분들 뭐 다 짤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제 거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A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진행합니다. 자, 우선요, 퍼센트 들어가야겠죠? 퍼센트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들어갑니다. 얘는 A면 되겠죠? A-37-A가 되겠네요. A-37-A는 도면 번호 위에 상단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오랜만에 환경 설정 한번 해보고요. 생략합니다, 설명은. 그 다음 기계 원점 복귀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구를 호출하는데, 자, 우선 센터드릴 공구부터 시작. 센터드릴 T0202. 센터드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기능을 안 써요. 그냥 간단하게 G00, G0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97 회전수는 안 변하고요. 1000 정도 주시면 되겠고, N03. 왜냐면 X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G97을 쓰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00 X는 0점, Z는 5점까지 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01 Z는 마이너스 4 정도 집어넣고 F 0.1 N08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 진행하고요. 가공이 끝났으면은 다시 원위치 한 Z는 한 3 정도 원위치 시켜주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급속 이송으로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뺄 때 절삭률도 끄겠습니다. 주점지, 일시점지. 자, 요렇게 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전 시간에. 내경 가공 같은 경우에는 니은자로 빠지시기 좋다고 했어요. 동시로 빠지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빼다가는 어느 날, 공구에 제품이 걸려있는 걸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요거는 빼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니은자 방식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드릴 가공 완료. 그 다음에 이제 4번 불러옵니다. T0404. 얘는 드릴이 되겠죠. 드릴은 기본적으로 20파이를 많이 쓴다고 했죠. 20파이 드릴을 불러올 거고요. 회전수는 한 600 정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N03. 이 드릴 회전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실제 깎아 보면서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소리가 쇠 갈리는 소리가 나면 회전수 더 저속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실제 장비 상태라든지 공구 상태, 재료 같은 걸 봐가며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드릴 직경이 크면 회전수는 저속, 반대로 작으면 고속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기준은 한 1000rpm을 잡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1000rpm 기준으로 해서 1000을 최대치로 보시고 거기서 왔다 갔다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릴 직경이 지금 20파이기 때문에 좀 저속으로 잡은 거고, 가공 상태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4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업 현장에 가셔가지고 상태 봐가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00 X는 0점, Z는 똑같이 5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 시간에 드릴링 사이클 배웠죠. G74. 먼저 R값. 이 R값은 도피량이라고 했어요. 도피량은 대략 한 5 정도 줄 거고요. 절삭률 피시고. 그 다음 G74. 두 번째 블럭. 먼저 X값은 0이죠. 그래서 생략시킨 거고. Z는 관통 마이너스. 제가 예상하건데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길이가 70mm잖아요. 요거 실제로 들어오면 한 74 정도에 들어올 거예요. 재료 크기가. 그러면은 관통시키려면은
드릴 한 20 정도 기준으로 관통시키려면 한 보통 80 이상, 80 정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5mm, 6mm 정도 집어넣고. 근데 아쉽게도 우리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그렇게 집어넣어도 관통이 안 돼요, 사실. 더 집어넣고 해요. 얼마 정도 집어넣을 거냐? 90 정도 집어넣고 90. 근데 이 90은 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그 드릴을 꽂기 전에 드릴을 드릴이 여러분 두 가지 타입이라고 했죠, 제가. 인서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드릴이 있는데, 인서트 드릴은 그냥 그 치수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직각이니까 이렇게. 근데 트위스트 드릴은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각도가 몇 도냐? 몇 도야, 이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거. 118도. 기본이죠, 이거. 캐드에서는 120도로 그립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118도의 드릴 날각도가 있는데, 이 날 각도의 거리값이 이걸 재시면 돼, 버니어로. 버니어로 재고, 그 감 맞고 더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실무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현재 그래픽상에서는 이 값을 한 10mm 이상은 크게 줘야지 뚫리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조절하면 이제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값 필요 없고 Q값 들어가죠. Q값은 점을 안 찍고 들어가는 걸로 했죠. 그래서 얼마 정도 집어넣냐면 3000에 4000 그 정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한 4000 정도 집어넣을게요. 4000은 이제 3mm란 뜻이죠. 한 번 들어갈 때 3mm가 만큼 깎겠다. 그 대신 점을 안 찍습니다. 점 찍게 되면 4000mm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F는 한 0.1 정도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 이 F값도요, 마찬가지 드릴이 잘 먹으면은 더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먹는 게 현찮다 그러면 더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이클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끝나면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로 뺄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절삭력 오프하시고, 절삭력 미리 끄는 게 좋다고 했죠. 안전거리 띄워주시면 되겠고, 주축정지, 일시정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릴 가공까지 끝난 거죠. 드릴 가공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서는 뭐 황삭을 먼저 해도 상관없고, 내경 황삭이죠. 외경 황삭, 내경 황삭. 그래서 어떤 황삭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내경 황삭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외경 황삭 먼저 진행해 놓고 그 다음 내경 황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T0101이 나옵니다. T0101. 이게 이제 외경 황삭이고요. G50 들어가야겠죠? 주속 일정지에 들어가셔야 되겠고, 시계 방향. 그 다음 안전거리 띄워야 되는데, 안전거리는 84만큼 띄우시면 되겠네요. 재료 사이즈 80으로 보고. 자, 아까 제가 재료 크기를 80에 74로 한다고 했죠. 지금 80 얘기 나온 거고, 아까 길이는 74. 80, 74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Z는 안전거리 2mm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점 잡아주시고, 요거는 제가 실수했어요. G50. 요즘 저도 이게 눈이 잘 안 들어와서 큰일 났네요. G50, 50. 그 다음에 G71, U값. R값 주시고요. 절삭력 ON. 그 다음 G70, P값, Q값, U값. 그 다음 W값. 그 다음 F값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삭 사이클 코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M번호, 그 다음 공구 인선 반경, 그 다음 G00, X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자, 이것도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내경이 없는 재료 같은 경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꼭지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런 내경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고, 구멍보다 작게 내려가시면 돼요. 현재 구멍 크기가 20파이로 뚫렸기 때문에 18 정도로 해서 좀 그 구멍보다 작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안전거리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G01 Z는 0점. 그 다음에 이제 X는 78mm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일반 못따기 한다고 했죠? 일반 못따기는 0.5 정도 준다고 했어요. C 0.5. 그 C 0.5 못따기 주는 걸로 해서 계산해 보면, X는 77까지 올라가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X는 78에 Z는 마이너스 0.5에서 일반 못따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현재 외경 치수, 길이 치수가 23mm인데 23mm보다 크게 한 30mm만큼 들어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가공이 끝난 거죠. 그래서 N20, G40, X는 84. 절삼이 오프.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주축정지, 일시정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뇌경 황삭이 왔습니다. 뇌경 황삭은 오늘 처음 배우는데요. 처음 배우는데도 사정 설명 없이 바로 진행하는 거는 그만큼 쉽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경 황삭과 뇌경 황삭은 거의 똑같고요. 틀린 거는 두 가지 정도?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틀립니다. 한 가지만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자, 그래서 요거만 이제, 요걸 바로 이제 진행할게요. 자, 먼저 공구를 잘 맞춰줘야겠죠. 공구는 T0606이에요. 아까 우리가 2번, 4번 썼으니까 이제 6번 가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는 뇌경 황삭. 주의할 점은 회전수는 저속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좀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저속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 터렛 공구대를 설명할게요. 터렛 공구대는 이렇게 생겼죠. 원통형. 그래서 정면도 이제 우측면도 이렇게 생겼겠죠. 생긴 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경 황삭 같은 공구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살짝 삐져나왔고 앞부분에 팁이 달려있는 구조예요. 이 거리는 되게 짧아요. 사실 짧은 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원통형,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원통형으로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부분에 팁이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내경 황삭바이트 구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값은 얼마 정도 빼야 되냐? 얘는 제품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현재 제품이 전체 길이가 70mm잖아요. 그럼 얘는 못해도 한 75 정도는 끄집어내야지 이 재료와 제품과 이 터렛 공구대가 부딪히지 않겠죠. 안전거리 띄워가지고 75mm 정도를 띄워야 되거든요. 75mm만큼 이게 도출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떨어요. 공구가 떨면서 가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공할 때 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요. 소리가 뭐 촥촥촥촥 하면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떨면 아다시피 얘가 막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떨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면이 먼저 이제 제품 면이 되게 안 좋아지고요. 우선 두 번째는 팁이 깨져버려요. 이거 진동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는 방식 중에 제일 간단한 게 회전수를 저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으로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도출된 이 길이가 짧으면은 굳이 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거든요. 근데 길게 나올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져서 저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감을 잡으셔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속으로 하려면은 먼저 최대 회전수 먼저 줄여야 돼요. 최대 회전수는 얼마 정도 하냐? 1200 정도 확 줄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소 일정 제어도 더 줄일게 60 정도 이렇게 외경 황삭보다 더 줄여버립니다. 값을. 그래서 깎을 때 저속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떨면 더 줄이셔야 돼요. 계속 줄이셔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줄였는데 개 떤다 그러면은 이제 편법을 좀 써야 되는데 편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근데 이 방법은 좀 위험한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공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떠는 거 잡는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볼트를, 그러니까 볼트가 아니라, 공구를 고정시킬 때, 이쪽이 터렛 공구에 볼트가 2개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세요. 무드 볼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 M8? M8인가 M6 정도 되는 볼트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2개 갖다가, 3개다, 3개. 3개 갖다가 얘를 고정시켜요, 공구를. 그러면은 떨림이 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잡아내냐면, 첫 번째 볼트 있죠, 이 첫 번째 볼트 풀러요. 그래서 볼트 하나 갖다 고정하던가, 아니면 2개 갖다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풀어버려요. 그럼 이게 풀면은요, 막 다 푸는 게 아니고 살짝 푸는 게 살짝. 얘를 풀어주면은 또 진동이 잡혀요, 떨리는 게. 이게 무슨 원리라고 하던데, 하여튼 서로 같은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리면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떠는 걸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품이 어려운 거 형상, 아니면 공구가 가늘 거, 공구 직경이 작은 거로 해서 깎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이런저런 테스트 하다가 막바지에는 이런 것도 한번 써먹어 보시라.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떠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시작 위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위치는 그 드릴 구멍도 작게, 위치는 똑같이 한 4mm만큼 띄워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X는 16이 되야겠죠. 그 다음에 Z는 2점이 될 거고요. 이렇게 또 시작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고, 내경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이, 여기 제품이 있으면은 구멍이 현재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구가 이 구멍보다 작은 현재 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작점이 X는 16이 나온 거예요. 이 구멍보다 작게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황사 사이클 똑같이 들어갑니다. 2가지 수정하는 게 맞네. 2가지. 자, 첫 번째는 뭘 수정해야 되냐? 그 공구 블럭 번호 있죠? 공구에 시작되는 블럭 번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외경 항상할 때 10번하고 20번 썼잖아요? 그러면 내경할 때는 P30, Q40으로 가셔야 돼요. 따로따로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6값이죠, 6값. 6값은 이게 상대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공차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4를 주셔야 돼요. 요게 다르죠. 외경은 플러스 공차라서 0.4를 줬지만 내경은 마이너스 공차를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0.4. W는 같아요. F값.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 주시고요. F값은 0.1로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제가 줄여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30 들어가야겠죠? G41 보정번호 바뀌어요. 또 왜냐면 이 내경은 보정번호가 자부정이에요. 여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원이 있으면은 얘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보정해 줘야 되는데, 외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보정해 주는 게 맞고요. 외경은. 근데 내경 같은 경우에는 가는 방향에서 좌측 왼쪽으로 보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실제로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공구에 좌측으로 보정을 해야지 제품이 정확하게 깎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정이 바뀐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 G00 X는 똑같이 16점에 16점? 16점이 아니구나. X는 40점이 되겠죠. 그 다음 Z는 2점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형상에 맞춰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X 40점이 아니네요. 왜 아니냐면 못따기 해야 되겠지. 못따기. 그 못따기 하려면은 일반 못따기. 그럼 X는 0.5니까 X는 41이 되면 되겠죠. 41. 왜 41이냐면 구멍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못따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30, G41, G00, X41점, Z2점으로 해서 시작점 잡아주시고, 그럼 G01, Z0점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 해야겠죠? X는 40에 Z-0.5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못따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가공 해야겠죠? Z는 마이너스
40 정도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40 정도. 35인데 한 5mm 여유있게 해서 40만큼 들어가고요. 그럼 다 됐으면은 X는 N20, X는 G40, X는 18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 16까지 내려갈까요? 16까지 내려갑시다. 16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얘랑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똑같이. 그러면 절상이 이제 오프 끝났고,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축정지, 일시정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경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경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 회전수 저속 1차. 일단 두 번째, 구멍 위치보다 작게 시작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블록, 이 호출이죠. 공구 호출. 그러니까 정삭 경로라든지 공구 이동 경로, 공구 이동 경로의 그 번호를 다르게. 그 다음에 육갑, 이 육갑을 마이너스 공차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G41. 자, 여기 저 실수했네요. 여기 N40입니다. N40, N20이 아니라 N40. 그 다음 마지막으로 G41을 좌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다 끝났고요. 황삭이 끝나면 이제 정삭 들어가야 돼요. 정삭은 먼저 외경 정삭 먼저 하시죠. 외경 정삭은 T0303, G50S 2000, G96 S는, 자, 우리 황삭을 얼마 집어넣었나요? 100 집어넣었네요. 150. N03, G09 S는 84점, Z2점. 그 다음에 C70, 점 빼먹었네. 점 G70, P10, Q20, F0.1, M08. 정상이 끝난 거죠. 정상이 끝났으면은 이제 절상리 오프,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축정지, 일시정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외경 정사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경 정사, T0808. 마찬가지로 얘도 회전수 다운 시켜 주셔야 돼요. 정삭 G96 S 값은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점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 G70, P30, Q40, F0.1, N08. 이렇게 해서 또 내경 정삭을 진행합니다. 다 됐으면 절상이 오프,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퍼센트 끝. 이렇게 해서 A면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저장. A-37-A. 자, 시뮬레이터를 이제 실행시키시고요. 처음에 해야 될 거는 NC ON, 그다음에 비상정지 해제, 머신 AD, 그 다음에 RF.RTN 눌러주시고 기계원 접목기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신 보기 버튼 눌러가지고요. 화면 커버 좀 벗겨주시고, 얘 위치 잘 보세요. 자, 2DB 눌렀을 때 터렛 공구대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방향이 뒤집히면은 파라미터가 설정 변경해 주셔야 되겠고. 자, 다 됐으면은 공구 세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툴 관리 가셔가지고. 먼저 1번은 외경 황삭, 55도짜리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2번은 센터 드릴. 센터 드릴 공구가 없어요, 사실. 센터 드릴 공구가 없기 때문에 드릴을 선택해 주시고요. 직경값은 6 정도. 2번 클릭하셔가지고 드릴 선택하신 다음에 직경값 6 정도 집어, 6.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6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3번은 외경 황삭. 얘도 마찬가지로 55도짜리를 쓰겠습니다. 55도. 그 다음에 4번은 드릴. 이번엔 20파이짜리로 값을 넣어줘야겠죠. 20파이. 그래서 6, 20.
그 다음에 5번은 건너뛰고 6번이 내경 황삭이죠. 내경 황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보링 바이트라고 있어요. 내부 모투기라고 써있는데 하나 둘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내부 모투기, 얘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팁은 한 55도짜리 쓸 거고요. 툴 넓이와 인서트 길이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툴 넓이는 한 16 정도? 더 줄일게요. 한 10 정도 하시고 툴 넓이 10, 툴 넓이 10, 그 다음에 인서트 길이는 6 정도. 그래서 툴 넓이 10으로 해주시고 인서트 길이는 6으로 해주시고. 이게 너무 크면은요 우리가 지금 깎고자 하는 그 구멍 치수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절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 내부 모퉁이를 하셔가지고 55도. 자, 툴 넓이 10, 그 다음에 인서트 길이 6, 그 다음에 얘는 인서트 두께가 없네요. 3. 노즈 반경은 0.2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즈 반경이 너무 크네요. 노즈 반경 0.2 정도 주세요. 0.2. 저 둘 다. 여기 인서트 정보에서는 인서트 길이, 인서트 두께, 그 다음에 노즈 반경 0.2 정도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0.2 노즈 반경. 2로 잡혀있죠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0.2로 해주세요. 둘 다 6번 8번이요 내부 모퉁이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진짜 깎아보면 알아요. 왜 이걸 조절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크게 나와요 공구가. 네, 6번하고 8번 둘 다. 잠깐만요. 아까 요거 맞춰주시고 10, 6, 3, 0.2. 자, 이렇게 세팅 다 하셨으면은요 꽂으셔야겠죠. 자, 먼저 1번은 1번에 꽂고 2번은 2번에 꽂으시고 3번도 마찬가지 3번에 꽂으시고 4번도 4번에 꽂으시면 되겠네요. 6번은 6번에, 그 다음에 8번은 8번에. 아니 여러분 7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5번일 수도 있고. 어떤가 여기 툴 매거진이 꽂은 위치가 중요하니까 1번은 1번, 1번부터 4번 썼고요. 그 다음에 6번, 8번 그렇게 차례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꽂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지금 홀더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은요 가공할 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공구 세팅을 해주시고, 세팅이 다 끝났으면 재료 설정은 80에 74. 그 다음에 얘를 좀 많이 빼야겠죠. 앞으로 좀 빼주시고. 다 끝나셨으면은 자동 원점 설정 1번 공구 세팅 들어갑니다. 사실 이건 기계가 똑같아. 기계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계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그 감을 살리셔서 하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옵셋에 워크 가셔가지고 EXT에 값 있는지 확인하시고, 값 없으면은 G54에 내려가서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이렇게 해서 먼저 원점을 잡아주시고요. 원점을 잡은 공구는 기존 공구이기 때문에 얘는 보정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옵셋에 방향키 눌러서 옵셋 워크 GOM이죠. GOM 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보정 세팅창이 뜨는데 여기에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1번에 옵셋 방향키 G 옵셋 그 다음 GOM.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공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툴 체인지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이제 센터 드릴이죠. 센터 드릴도 마찬가지 자동 원점 설정. 그 다음에 커서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합니다. 2번 공구 세팅 하시고요. 2번 공구 세팅 끝났으면 3번 자동 원점 설정. 커서 또 내려주시고,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들어갑니다. 값이 들어가네. 1.667. 이거 좀 안 맞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 보정할게요. 원래 이거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또 달라지네. 그 다음에 4번 또 자동 원점 설정. 커서 내려주시고,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합니다. 이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1, 2, 1, 3과 2, 4는 공구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건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동 원점 설정. 얘도 마찬가지 커서 6번으로 가셔가지고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얘는 값이 좀 달라야 돼요. 드릴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8번 자동 원점 설정. 그 다음에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합니다. 얘는 값이 같아야 돼요. 왜냐 공구가 같기 때문에. 6번하고 8번은. 자, 혹시 저랑 똑같이 나오셨으면은요 3번에 Z축 가셔가지고 0.02 하세요. 이거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 3번은 0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4번은 값이 같아야 되고 6, 8번도 값이 같아야 돼요. 이거 똑같이 했다면 저랑. 그렇게 해서 세팅을 다 맞춰버립니다. 자, 그리고요 다
다 하셨으면 이제 깎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A면 공구 세팅한 거거든요. A면 공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B면 깎을 때도 공구 세팅을 좀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면 공구를 이제 추가로 세팅을 좀 할게요. B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외경 같은 경우 홈 나사 추가시키면 되겠고, 그다음 내경도 마찬가지 홈 나사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추가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관리 가셔가지고, 자 먼저 봅시다. 지금 안 쓴 공구 목록을 찾아가지고요. 5번 같은 저는 5번 안 썼거든요. 5번이 홈으로 제가 바꿀게요. 홈바이트로 해서 폭은 3mm. 폭 인서트 넓이죠. 인서트 넓이를 3mm로 잡아주시고, 여기 인서트 3mm 확인. 인서트 넓이에요. 3mm. 그 다음 로즈 반경이 안 들어갔다가 로즈 반경 0.2. 로즈 반경 0.2 정도 주세요. 혹시 이거 안 들어가고 에러 뜨면 로즈 반경 0.2. 홈바이트를 5번에 꽂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가가지고 나사바이트 또 세팅합니다. 나사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길이를 6 정도 줄여주시면 되겠죠. 6.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인서트 길이를 6 정도 줄여주시고, 얘를 7번에 꽂으시면 돼요. 7번 나사. 나사 1357이니까 나사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경 끝나셨으면 내경 갈 거예요. 내경 홈나사. 내경 홈나사도 마찬가지로 여유분이 있으면은 그 여유분 쓰시면 되겠고요. 여유분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만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유분 하나가 있어요. 내경 홈이.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쓰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인서트 넓이만 3mm로 해서 3mm. 인서트 넓이만 3mm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건은 160에 10에 64로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경 홈 여기네. 요거 형상 오른쪽에 네 번째 거,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로즈 반경이 없다고 해서 로즈 반경 0.2 주시면 되겠고, 내경 홈을요 몇 번에 꽂으셔야 되냐면, 이거 공구 여유분이 없네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파라미터 가셔가지고 12 포지션 바꾸세요. 혹시 안 바뀌신 분들은 12 포지션. 다 날라간 건 아니겠죠? 다 날라갔네. 이런. 여러분들 바꾸지 마세요. 다 날라갔어요 지금. 12 포지션 바꿔보니까. 잠깐 조건은 더 맞춰져 있나? 꽂아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1번 조건은 사라져 있네요. 다행이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공구 세팅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여유분이 있네. 저는 외경 나사랑 내경 홈이 있어가지고 외경 나사를 더블 클릭해서 홈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홈바이트 160에 12에 3, 4. 아까 여기가 6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0.2. 이렇게 해서 홈바이트, 내경 홈바이트 하나 10번에 꽂아주시고, 마지막 공구는 내경 나사 마찬가지로 160에 10에 64. 64? 63 정도 할까? 64. 얘를 12번에 꽂으시면 돼요. 12번. 그래서 공구가 총 몇 개 썼냐면 10개 쓴 거네요. 10개. 총 10개의 공구를 썼으니까 뭐 장착들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럼 다 됐으면 이제 몇 번을 불러야 되냐면 10번 불러야지. 10번을 불러와서 공구를 다시 세팅합니다. 자동 원점 설정. 이렇게 생겼죠? 내경 홈바이트. 잠깐만요. 10번이 아니구나. 5번부터 해줘. 5번. 5번 홈바이트부터. 외경 홈바이트. 외경 홈바이트 불러왔고요. 얘를 이제 세팅합니다. 5번에 가서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5번 세팅하고요. 그다음 7번. 7번도 마찬가지 자동 원점 설정. 세팅 들어갑니다.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그러면 이제 외경 공구 세팅 다 끝났고요. 그다음 내경 공구 이제 10번 가야겠죠. 8번 끝났으니까 10번. 자동 원점 설정. 그래서 이 페이지 다운 눌러가지고 10번에 가가지고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그래서 이제 10번 세팅 끝났고요. 마지막 12번. 자, 어이구, 얘는 좀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요거는 좀 수정할까요? 수정할게요. 이거 너무 무식하게 생겼네. 자, 12번 공구를 빼고요. 다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수정은 딴 거라고 인서트 길이만 조절해주시면 인서트 길이 반띵. 그러니까 33. 아까 이거 63이었거든요. 인서트 길이가 33으로 맞춰주시고요. 다시 꽂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여기 적당한 사이즈고. 자동 원점 설정. 다 됐으면 12번 가서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33. 나사는 33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이제 끝나셨다면 프로그램 불러오셔야 돼요. 프로그램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요. dir 1번 불러오겠습니다.
1번 불러오신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여기 가셔가지고 아니오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저장한 거 찾아가셔야겠죠? 저장한 파일, 프로젝트 파일을 NC코드 파일을 바꿔주시고 요거 불러옵니다. 자, 제대로 불러와서 저쪽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지금 엉겨있는데. 자,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피드 쭉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리셋 눌러주시고, 메모리라는 게 MEM 모드라는 거죠. 이거 여기 먹지 마시고요. 그다음 사이클 스타트, 그럼 가공이 진행되죠. 더 집어넣어야겠네요. 저 드릴을. 여기는 너무 안 맞아가 드릴 조건이. 알람이 떴습니다. 알람이 뜬 이유가 공구가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잠깐 공구 좀 키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홀더랑 인서트 팁 크기를 조절하다가 이게 아마 작아서 지금 알람 뜬 것 같은데 좀 키워볼게요. 공구를 6번하고 8번을 빼야겠네. 6번 빼고 6번 제거, 8번 제거. 여기 인서트 길이를 8 정도로 하겠어. 8 정도 하고 다시 꽂아볼게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네요. 이거 그 뭐지? 여러분들 좀, 지금 제가 요거 90도짜리 첫 번째 거에 팁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잠깐만 과절사고 알람이 뜨는 것 같아서. 근데 좀 생긴 건 별로 안 예쁘네. X는 80점 매저, Z는 0점 매저. 일본어로 하니까 더 잘 먹네요. 내경 황사 끝났고, 그 다음에 내경 정사, 외경 정상은, 외경 정상은 아까 그 세트까지 만나보네. 잠깐만. 내경이 정상이 안 됐는데 공구가 안 꽂혀졌나? 제가 아까 뺀다 보네. 공구를 아까 제거해가지고 안 꽂았나봐요. 8번 8번 내경 1번을 쓰시고요. 좀 제가 조건을 어떻게 변경했냐면, 내경 그 내부 모퉁이 인서트 형태는 90도로 선택했고, 값을 여기 팍 줄였어요. 6. 그 다음에 인서트 길이 8. 이렇게 조절 좀 했습니다. 이거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했더니만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수정하실 분들 수정하시고, 6하고 8입니다. 여기 다른 거 수정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꽂고, 그리고 3번 있잖아요. 3번은 아까 그 값이 맞네요. 지금 값을 바꿔놨더니만 또 꼬였어요. 다시 세팅, 3번 세팅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값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차이가 안 나는 정상인데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다른 건가? X는 8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오케이, 다 됐고 다시 정합니다. 참 수정 하나 할게요. 드릴 깊이를 더 늘려주세요. 아까 드릴 깊이가 90mm로 한 것 같은데 90mm에도 안 뚫리더라고요. Z는 95 정도 하겠습니다. Z -95점. 프로그램 수정 좀 해주세요. Z -95점으로 드릴. 정상 세팅, 정상 세팅 안 했군요. 정상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18번.
X는 80점, 툴 매저, 매저. Z는 0점, 툴 매저, 매저. 오케이. 자, 이제 저는 거의 다 수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완료가 됐는데, 다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깎아보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수정이 혹시 다 되셨으면은, 여기 옵셋 가셔가지고, 옵셋에 방향키, 워크 가셔가지고, EXT에다 마이너스 0.5 정도 추가시키세요. 달면 깎이게끔. 그래서 다 됐으면은 다시 한번 재가공 들어가고요. 응? 알람이 떴네? 이게 과절사고로 인식이 되나? 머리가 좀 아파네. 틀렸어. 지금 제게 과절사고로 인식이 돼가지고요. 지금 정삭 여유량을 W0.1을 0.1로 줄였더니만 이상 없이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고요. 자, 3D로 한번 깎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드릴링 사이클 중에 G83 있죠? 그거 적용해서 한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프로그램 수정 좀 할게요. 프로그램 뭘 수정할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이제 G83 얘기 나왔잖아요? G83을 좀 추가로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G83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뭐만 신경 쓰셔야 되냐면, Q값을, 우리 G73 만약 점을 안 찍고 할 거냐, 점 찍고 할 거냐, 그거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겠습니다. G83, X0, Z-95, 그 다음에 R, 뭐 5점, 그 다음에 Q. 이번에 점을 찍고 한번 해볼게요. 점 찍고, F0.1, 그 다음에 108.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습니다. G83으로 수정하고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릴링이 움직이는데 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진 않네요. 묘사가 안 돼 지금. 자, 알람은 안 떴습니다. 요거는 실제 기계상에서 한번 체크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다음 다시 이제 요거를 더블 안 찍고 Q4000 알터 변화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깎아볼게. 그냥 뒤로 빠지지 않고 쭉 들어가도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알람은 안 뜨니까요. 알람은 안 뜨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장비 앞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가공하지 마시고 실제 움직임이 어떤지.
그래서 문제없이 깎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먼저 퍼센트 들어가셔야겠고요. 퍼센트. 그 다음에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달아줍니다. A37-B. 그 다음 환경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다른 거 없이 바로 가공을 진행하시면 되죠. 황삭 사이클. 먼저 기계 원점 복구 해주고, 황삭 사이클. T0101. 그 다음 주축 최대 전수 지정해 주시고, 주소 결정 제어.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시작점은 X는 84점, Z는 5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G71 U값, R값, 절상류. G71 P값, Q값, U값, W값, F값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본의 아니게 여기 좀 과절사고로 알람이 뜨니까 여기 0.1로 줄일게요. 아까 0.1로 줄이니까 넘어가더라고요. 더블 0.1을 더블 0.1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10번 G42, G00, X는 관통이니까 18, Z는 2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G01, Z는 0. 자, 먼저 첫 번째 위치는 나사인데요. 나사는 M68, 그 파이가 68이라는 뜻이고요. 거의 C2니까 64까지 올라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못따기 합니다. X는 68이 Z-2로 못따기 진행하고요.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25까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홈까지 포함해서 25. 근데 보니까 홈 이후에도 68이네요. 그러면은 25가 아니고 다 들어가 줘야 돼요. 다 더해보면 25에 12, 37인데 거기 R2까지만 가야 되니까 R2의 시작점까지만 가야 되니까 35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5. Z는 마이너스 35까지 쭉 들어가시고, 그 다음 G02 X는 4를 놓아서 72,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37, 그 다음 R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호 가공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 G01 Z는 마이너스 또 다 더합니다. 그래서 37에다가 10 더하니까 47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02, G03, G03, R3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R3의 시작점을 계산해서 따지셔야겠죠. 그래서 78에서 R3, 즉 6을 빼주면 되겠죠. 6을 빼주면 72가 되니까 현재 위치와 동일한 위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G03 X는 78에 Z-50, R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사이클 공구 이동 경로 끝났고요. 주의할 점은 N20, G40, 꼭 G01 넣어주셔야 돼요. X는 84점까지. N09, G09, X 150점, Z 150점. N05, N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황삭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경 정삭 들어가면 T0303. 자, 얘는 G50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G96만 넣어주시면 돼요. G90은 S150에 N03. 그 다음 G00 X는 84점, Z 2점. 그 다음 G70, P10, Q20, F 0.1, N08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09, 그 다음 G00, X 150점, Z 150점. 그 다음 M05, N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사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4개 황삭 들어가야겠죠. 4개 황삭은 T0606이죠. 0202, 0404는 센터들을 드리고요. T0606으로 4개 황삭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축 최대 전수 저속으로 다운시켜 주시고, 그 다음 주속 일정 제어도 다운시켜 줍니다. 떨림 방지 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G09 X는 16점, Z는 2점이 되겠죠. 얘는 단면이 다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공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깎을 양이 없어지는 거죠. 전체 길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Z2로 띄워놓은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럼 G71 U값, 그 다음 R값, 절상량 ON. 그럼 G71 P값, Q값, U값, 마이너스 0.4죠. W값, F값 들어갑니다.
그 다음 P랑 Q 번호는 다르게, 이게 중복이 되면 알람 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N30, G41, G41 잊어먹지 마세요. G41. 혹시 볼까요? G42, G41. 오케이.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됐으면 G00, X는 C2의 시작점이네요. 내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C2가 있죠. 파이 50에 C2니까 54. Z는 2점만큼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럼 G0은 Z는 0. 못 따기 시작점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못 따기 합니다. X는 50에 Z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못 따기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55mm, 70에서 55mm 빼면 15mm만큼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파이 50의 단차 가공 끝. 그 다음 테이퍼 가공, X는 40에 Z 마이너스 35만큼 들어가시면 테이퍼 가공 끝.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캐드 같은 걸 할 줄 아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가공할 때가 좋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양면 가공을 했잖아요. 이런 식이 된 형상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공을 1차는 여기서 이렇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렇게 끝낸 건데, 이 경계 지점 있잖아요. 여기에 찌꺼기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버 같은 게. 그럼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끝내주는 게 좋아요. 연장. 근데 이제 45도 각도면은 우리가 이제 딱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이제 삼각함수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캐드로 살짝 선을 늘려가지고 이 포인트 좌표만 구해놓으면 금방 치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연장으로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버제거 같은 거를 또 혹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안 할게요. 머리 아프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N20, G40. X는 18, 16까지 내려가시면 되고. N40, 그 다음 G40, X는 16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맨날 N10, N20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이요. 그게 또 손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실수를 할 수 있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M09, 그 다음에 G00, Z는 150점, X는 150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M05, M0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경 황사 프로그램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요. 내경 정삭 들어갑니다. 내경 정삭은 T0808이 있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수정할 거 없고, G96 값만 좀 끌어올리시면 돼요. S는 한 80 정도, N03. 그 다음에 G00, X는 16점, Z 2점 잡아주시면 되겠고, G70, P30, Q40, F0.1, N08 들어갑니다. 그럼 정상이 끝난 거죠? 정상 끝났으면은 M09, 그다음 G00, Z 150점, X 150점, 그 다음에 M05, N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경, 황삭, 정삭, 내경, 황삭, 정삭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나사만 들어가 주면 되겠죠. 홈 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나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경 홈 있죠? 그러면 T0505, 그 다음 G50S는 700, G90S는 40, N03. 이렇게 해서 이제 홈 가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00, X는 72 정도 잡아주시면 안정감 띄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25만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
우리의 홈폭은 다 기본 4mm로 맞췄죠? 이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G01로에서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X는 62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면 4mm가 깎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빼버리면 줄무늬 생기니까 G04로에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G01로에 다시 빠져나갑니다. 60, 70, 72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70만큼 나가주면 되겠네. 70만큼 빠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면은 얘를 이제 뭐 G00, G01 번갈아 가며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초보자일 경우에는 괜히 그렇게 변경해버리면 나중에 실수해서 충돌 나게 할 수가 있어요. 불량을 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몸에 익숙하게 이제, 그러니까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웬만하면은 프로그램은 수정 안 하고 그냥 하나로 좀 가는 게 좋아요.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Z는 마이너스 24만큼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상대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상대좌표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Z는 마이너스 24로 써도 되지만 상대좌표를 쓰게 되면 W 1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mm만큼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1mm만큼 이제 이동이 됐기 때문에 다시 G01로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62점. G04, X는 1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가공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홈 두 번 다 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듀얼로 잠깐 쉬었다 갔고요. 그럼 다 됐으면 이제 X는 72점, F는 한 0.5 정도에서 빨리 빠져주시고, 여기 절상류까지 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G00, X는 150점, Z 150점, M05, N01 들어갑니다.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원래 안 줘도 상관없는데, 실제 저기 장비상에서는.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요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생겨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경 나사죠. 외경 나사 들어가는데 T0707. 얘는 직경이 크잖아요. 직경이 크면은 회전수를 적게 주셔야 돼요. 한 500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M68의 피치2입니다. M68의 피치2면은 2.4를 빼줘야 되니까 65.6이 되겠네. 65.6. 65.6까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시작 위치는 G09, X는 72, Z는 2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클은 뭐 G92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 G76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G9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G76을 아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뭐 쓰실 분들은 쓰시면 돼요. G76 쓰실 분들은. G92로 해가지고 X는 첫 번째 가공 깊이 67.5,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22 정도 갈게요. 22. 잠깐만. 23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실습할 때는 22로 했는데,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또 다르니까. 그 다음 F는 2. 그 다음 N08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삭 4번, 정삭 4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황삭은 67, 66.5, 66. 그래서 황삭 4번. 정삭 65.9, 65.8, 65.7, 65.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요. 다 됐으면은 절삭류 오프.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축정지, 일시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T0303 나사 정삭해야겠죠? G97S는 800 정도 주는 걸로 하고, N03, 그다음 G00X는 67.8, Z는 2점으로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요.
나사는 공차가 한 마이너스 0점에서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좀 작게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G01, G42, G01, G41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네. G41 위에다 넣어주세요. G42, G00. 그 다음에 G01, Z는 마이너스 23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고, F0.1, N08. 나사 절삭을 진행합니다. 나사의 이제 버제거죠. 그 다음에 X는 72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N09,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M05, N01. 자, 이제 내경 내경 나사를 진행할 건데요. 내경 내경 나사는 지금 도면상에 치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설계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시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갑자기 이제 설계팀에서 뭐 좀 수정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회사가 작은 경우에는 사장이 아니 영업하시는 분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회사 갔더니 영업하러 회사 갔더니 거기서 이 제품을 어디를 좀 수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다이렉트로 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바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요.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작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캐드로 그렸으면 이쁘게 그렸을 텐데, 지금 알다시피 여기 캐드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요. 컴퓨터상에.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그렸고, 이게 C2에 지금 생긴 건 C2가 아니더라도, 도면에 보면 C2 위치 있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파이가 몇 파인지는 아시고, 파이가 50, 얘가 이제 파이가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거리가 15mm라고 이제 아까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홈을 어떻게 팔 거냐면요. 요 상태, 여기다 팔 거예요, 홈을. 이렇게 홈을 팔 거고요. 홈은 4mm로 파겠습니다. 똑같이. 4mm, 5mm로 파겠습니다. 5mm. 5mm로 파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자, 5mm는 파악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형상, 이제 내경, 이 홈 안쪽에 있는 치수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데, 대략 뭐 외경 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몇 미리 정도 들어가냐면 4mm 정도 들어가요. 4mm. 6mm 정도 들어가네, 6mm. 얘는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6mm만큼 더한 56으로 보시면 돼요. 도면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딱 사각형 그리신 다음에 폭은 5mm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홈 안쪽이죠. 홈 안쪽의 넓은 위치는 파이 56이다 라는 거를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럼 나사는 지금 직경이 5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경 나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내경 나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 크기는 작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외경 M50 곱하기 피치, 예를 들어 1.5라고 치면, 피치 1.5, 그 다음 내경 M50에 피치 1.5.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경 나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생각할 때 직경 50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가공하거든요. 그러면 내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직경 50에다가 나사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래서 직경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직경 구하는 공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식은 이렇게 돼요. M-P. 자, 다시요. M-P로 해가지고 직경값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을 이제 적용하면 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거 치수를 말하는 거고 p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피치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1.5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경 치수는 48.5가 돼요. 이게 직경값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사의 그 내경 크기를 구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도면은 우리 역설계를 하는 거, 역으로 반대로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벌써 직경값이 나와 있어, 직경값. 직경값이 50으로 나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피치값을 어떻게 계산해? 피치를 M 51.5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나사를. 나사를 M51.1로, M50.1로? M51.5로 해서 곱하기 그 다음에 피치 1.5 이 치수로 기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M에서 P를 빼는 거니까 51.5 마이너스 1.5 그래서 직경값이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M51.5라는 나사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이거를 맞춰주려면은 이제 요 직경값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려면 이제 프로그램까지 다 건드려야 되니까 불편해서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M51.5에 PC 1.5로 해서 파이 50으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가 이제 파이 50이 아니고요. 파이 50이 아니고 수정을 하셔야 돼. 파이 50이 아니고 여기는 나사다. 나사는 뭐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줄로 이렇게 표기하고요. 여기 두 줄로 여기 나사 부분이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선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M 51.5 곱하기 P 1.5 원래 PC2로 하려고 했어요. PC2로 하면 M52로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훈련 개념이니까 나사를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외경은 이제 PC2로 했잖아요. 외경 같은 PC 1.5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추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홈이랑 나사를 추가시켰다. 자, 그럼 우선 홈을 좀 먼저 파도록 할게요. 홈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어차피 지워야 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홈은요, T10번이 되겠죠? T10, T10. 내경 홈이 되겠고요. 얘는 폭이 3mm라고 했죠? 아까 폭이 동일하게. 그 다음에 회전수 맞춰주시고, G50에 S는 700, 그 다음 G90에 S는 40, N03. 그 다음 G00, X. 얘는 X만 좀 죽여야 돼요. X는 50보다 작은 46.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15mm만큼 들어가면 되겠네. 15mm. 15mm만큼 들어가서 첫 번째 위치를 잡아줍니다. 얘도 니은자로 들어가야겠죠?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G01 파야겠죠? X는 얼마까지 파야 되냐? 56까지 파야 되겠죠? F0.1 N08. 그다음 G04 X 1점 넣어주시고. 그 다음 G01 X는 다시 48까지 빠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1점. 얘도 W1점 들어가면 되겠죠? 옆으로 이동. 그 다음 G01 생략. X는 다시 56까지 파주시면 되겠고. G04 X 1점. 그 다음에 다시 X는 48까지 G01 또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F0.5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홈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다 됐으면은 G00 절상이 꺼야겠네요. 절상이 꺼주고 다 됐으면 G00 Z150점 X150점 그 다음에 M05 N01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경 홈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경 나사 들어갈게요. 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경 나사 남았거든요. 자, 내경 나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나사는 T12, 12가 되겠죠? T12, 12.
그 다음에 내경 나사. 마찬가지 얘들 회전수는 저속입니다. 한 500 정도 주는 걸로 하고요. 행공상. 그 다음에 직원고 X는 자 요게 이제 직경이 50이니까 안전거리 해서 46 정도 띄워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Z는 2로 해서 시작 좀 잡아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92를 쓸 거고요. 자 얘는요 빼는 개념이 아니고 더하는 개념이에요. 현재가 50파이잖아. 50파이에서 우리가 잠깐만요. 자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나사 직경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로 계산했으면 1.8 정도 깎아내야 되죠. 이걸 더한 51.8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는 X는 50.5가 되겠죠. 1차 가공 50.5. Z는 마이너스 15에서 5를 빼면 10이니까 13 정도 들어가시면 13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는 1.5. 이렇게 1차 가공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경 나사는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개념을 깎아주시면 돼요. 그 X는 51점, 그 다음에 X는 51.5, X는 51.6, X는 51.7, X는 51.8 이렇게 해서 정사까지 해서 내경 나사를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N공구 저상력 꺼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N공호, 그 다음에 M30. 만약에 내경 나사도 버제거를 하려면은요, 마찬가지로 내경 바이트 불러와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마저 할까요? 자, T0606이죠? 내경 황삭 바이트, 정삭 바이트 불러올게요. T0808. 회전수는 뭐 1000 정도 주는 걸 하겠습니다. 1000 정도 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G41 G00. X는 50이니까 50.2 이렇게 0.2 정도 키운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줍니다. G01, Z는 마이너스 13, F0.1, M08. 그 다음에 X는 46까지 내려가 주시고, M09. 그 다음에 G00, G40 들어가야겠네. G40, G00. Z는 150점. 그 다음에 X 150점, M05, M3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한 0.2 정도 키워가지고 정삭을 진행한 겁니다. 버제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마지막은 이제 퍼센트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피 다 끝내시면 이제 시뮬레이터 이제 마지막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가공 진행할게요. 자, 아까 이제 세팅했던 요거 시뮬레이터 그대로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하기 편합니다. 공작물 회전시켜 놓고, 혹시 모르니까 1번 공고 불러와서 원점만 다시 잡을게요. 이게 원점이 안 잡혔죠? 원점이 안 잡히니까 깎을게요. 저는 제 기억으로 원점이 안 잡혀가지고 깎았던 것 같은데. 자, 에디트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2번에다가 아까 짠 거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이렇게 이제 불러와졌죠? 제가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나사가 문제가 있네 보니까. 여기 뭐 잘못 들어갔네. 홈도 문제가 있고. 잠깐만요. 뭐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지? 홈이 왜 절로 가냐? 진입할 때 쳐버리네. 가냐, 잠깐만요. 이러면 되겠고. 그러면 나사는 왜 빌려가지? 저기 이게 저 시뮬레이터가요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인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그 내경 나사 있잖아요. 그 내경 나사에 그 X값만 넣어줬는데 여기 Z값도 넣어주세요. 요거 좀 인식이 안 돼요 보니까. 원래 기계상에서 안 넣어줘도 되는데 시뮬레이터가 인식을 못하더라. 두 개를 동시에 해버리면. Z-13점이라는 거를 다 넣어주세요. 내경 나사 12, 12. 그리고 이 외경홈이 파먹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그 전에 작업했던 그 위치랑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 5번 있잖아요. 외경홈 5번 작업하기 전에 기계 원점 복기를 한번 해주세요. 기계 원점 복기. 요거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홈포 5번은 여기 내경 정삭 이후에 여기다 G28 U0.W0.도 추가 넣어주시고 T0808 끝날 때쯤에 G28 이걸 넣어주세요. U0.W0. 이거 넣어주셔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두 가지 수정했습니다. 홈바이트 쪽은 정삭 위에 정삭에다가 기계 원점 복귀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사는 내경 나사는 Z값을 다 집어넣고요. 지금 뭐 어떤 오류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는 뭐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다 저장하고요. 다시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깎아볼게요. 이제 잘 나온 것 같아 느낌이. 자, 우선 이제 A면을 A면을 먼저 깎고요. A면. 그때 이제 주의할 점은 옵셋에 워크가 있어서 마이너스 0.5를 집어넣고 1차 절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드릴 작업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A면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회전.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5의 숫자 2번. 자, 에디트 모드에서 알파벳 5의 숫자 2번 집어넣고 방향키. B면 프로그램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가셔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4점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전체를 이제 치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메모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확인, 프로그램 보고 이제 사이클 스타트.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나삼, 그 다음에 정삭, 그 다음에 내경홈, 그 다음 나사, 그 다음 정삭까지. 자, 그래서 가공이 잘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상 없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또 측정 가서 표면 거치기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치수 한번 확인하고요. 치수는 70이 나오면 되죠? 정확한 70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면상이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상 없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D 가공 한 번만 더 돌려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정을 좀 해야겠네.
다음에 공작물 회장, 그 다음에 옵셋은 3mm, 그 다음에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2번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클 스타트. 잘 깎였네, 이상 없이.